얘들아, 안녕? 오늘은 자본주의에서 돈이 반복되는 구조를 만드는 진짜 방법에 대한 이야기야. 많은 사람들은 돈이 반복되려면 큰 자본이나 큰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반복되는 돈의 시작은 의외로 돈이 아니라 시간을 쓰는 방식이야. 돈을 직접 버는 사람은 시간을 쓰면 돈이 생기고 시간이 멈추면 돈도 함께 멈춰. 반대로 돈이 반복되는 구조는 처음엔 시간이 들지만 이후에는 시간이 빠져도 결과가 남아. 이 차이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같은 일을 여러 번 하지 않게 만드는 거야. 매번 설명하던 건 문서로 남기고 매번 하던 작업은 템플릿으로 만들고 매번 쓰던 노하우는 한 번에 정리하는 거지. 이렇게 남긴 결과는 다시 시간을 쓰지 않아도 계속 쓰이고 계속 사람에게 전달돼. 두 번째 방법은 결과가 쌓이는 일을 선택하는 거야. 한 번 하고 끝나는 일보다 시간이 지나도 검색되고 공유되고 다시 쓰이는 일을 고르는 거지.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잘하는 사람보다 남길 줄 아는 사람이 점점 유리해져. 중요한 건 이거야. 돈이 반복되는 구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고 매일 시간을 조금씩 남기는 선택에서 만들어져. 그리고 이 영상이 난 왜 항상 가난할까? 라는 질문 대신 지금 하는 일이 내일의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를 한 번쯤 떠올리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해. 구독과 좋아요 고마워.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보자. 얘들아, 안녕? 오늘은 경제위기가 올 때 항상 반복되는 흐름에 대한 이야기야. 경제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같은 순서를 따라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변화야. 첫 번째는 돈의 흐름이 막히는 단계야. 금리가 오르고 대출이 조심스러워지면서 자금이 예전처럼 빠르게 돌지 않고 이때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부터 먼저 흔들려서 대부분 그냥 조정이야 라고 말해. 그 다음은 믿음이 흔들리는 단계야. 자금 부담이 커지면 기업과 개인 모두 조심해지고 연체나 부실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면서 금융기관도 대출 기준을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 마지막은 우리 일상에 닿는 단계야. 투자가 줄고 고용과 소비가 둔해지면서 이때서야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다고 체감해. 중요한 건 이거야. 경제위기는 항상 돈이 먼저 느려지고 그 다음 신용이 흔들리고 마지막에 일상으로 내려와. 뉴스에서 위기라는 말이 크게 나올 땐 보통 이 흐름은 이미 앞에서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아.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돈이 빠르게 돌던 시기를 지나 조정 국면을 지나고 있는 단계로 보는 게 가장 무리가 없어. 이 영상이 지금 당장 위기인가? 라는 질문 대신 지금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를 한 번쯤 떠올리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해. 구독과 좋아요 고마워.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보자. 얘들아, 안녕? 오늘은 꾸준함이 재능을 이기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야. 사람들은 보통 잘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재능이 있는지 남들보다 빠른지를 먼저 봐.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라. 재능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출발이 빠를 뿐이야. 끝까지 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처음엔 앞서가던 사람도 어느 순간 멈추고 어느 순간 사라져. 반대로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은 늘 같은 시간에 늘 같은 자리에 와.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드라마틱하지도 않아. 그냥 어제 했던 걸 오늘도 할 뿐이야. 그래서 성장은 잘 보이지 않아. 하루 이틀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 하지만 차이는 그 보이지 않는 시간에서 생겨. 꾸준한 사람은 재능을 이긴 게 아니라 중간에 멈추지 않았을 뿐이야. 결승선에 도착해서 이긴 게 아니라 그 길 위에 끝까지 남아있었을 뿐이야.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잘하고 있는지부터 묻지 않아도 돼. 대신 이렇게 물어봐. 이걸 내일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그래도 할 수 있겠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구독과 좋아요 고마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돼.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보자. 얘들아, 안녕? 오늘은 우리가 왜 자꾸 미루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많은 사람들은 미루는 습관을 의지가 약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해.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달라. 사람이 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불확실해서야. 무엇을 하면 좋을지는 알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이 없을 때 뇌는 자동으로 지금은 아니다라는 선택을 해. 미루는 건 포기와는 달라.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하지도 선택하지도 않아. 그 사이 어딘가에 멈춰 서 있을 뿐이야. 또 하나의 이유는 일이 커 보일수록 시작이 어려워진다는 거야. 완벽하게 해야 할 것 같고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할 것 같아서 아예 첫 발을 떼지 못해. 그래서 사람은 일을 미루면서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시작하길.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더 나은 나는 시작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 미루는 습관을 이기는 방법은 의지를 키우는 게 아니야. 일을 작게 쪼개는 거야. 완성이 아니라 착수를 목표로 바꾸는 것. 5분만 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주는 순간 뇌는 위협을 느끼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해. 미루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시작을 너무 크게 생각해왔을 뿐이야. 지금 해야 할 게 있다면 끝내겠다고 약속하지 않아도 돼. 그냥 손만 대도 충분해. 이 영상이 왜 나는 자꾸 미루지? 라는 질문 대신 어디서부터 가볍게 시작할까? 를 떠올리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해. 구독과 좋아요 고마워.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보자. 얘들아, 안녕? 오늘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꼭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야. 첫 번째는 시간은 저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돈은 모아둘 수 있지만 시간은 쓰는 순간 사라져. 그래서 중요한 건 시간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야. 두 번째는 노력은 방향이 맞아야 쌓인다는 거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같은 방향으로 반복하는 거야. 방향이 틀리면 노력은 경험이 아니라 피로만 남아. 세 번째는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사실이야. 미루는 순간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줘. 그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은 결국 나야. 네 번째는 사람은 의지보다 환경에 더 쉽게 지배된다는 거야.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해. 그래서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결심보다 환경을 먼저 바꿔야 해.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 대부분은 어설프게 시작했고 하면서 방향을 굳혔어. 시작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부족이 아니라 두려움이야.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지만 조금만 일찍 알았어도 선택이 달라졌을 이야기들이야. 이 영상이 지금의 선택을 한 번쯤 다시 보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해. 구독과 좋아요 고마워.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돼.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보자. 애들아 안녕.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 오늘은 우리가 매일 쓰는 말 하나가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인문학 이야기를 해볼게. 시간은 정말 전부 똑같이 흘러갈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시간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나눴지. 먼저 크로노스는 시계가 알려주는 시간이야. 알람이 울리고 회의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지. 이 시간은 무섭도록 정확해. 멈추지도 않아.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야. 이건 시계에 안 나와. 하지만 이상하게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시간이지. 재밌는 사실 하나. 우리는 하루 종일 크로노스를 살지만 기억은 카이로스만 골라서 남겨. 시험 본 날은 흐릿한데 마음을 정한 날은 뚜렷하고 그만두기로 결심한 날은 이상하게 날짜까지 기억나지. 왜 그럴까? 크로노스는 시간을 지나가게 만들고 카이로스는 사람을 바꾸거든. 그래서 인문학은 말해.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몇 번의 카이로스를 가졌느냐로 기억된다고.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 난 요즘 그냥 너무 바쁘기만 한데 그건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크로노스만 가득한 하루 때문일지도 몰라. 카이로스는 대단한 사건이 아니야. 오늘 싫다는 말을 삼키지 않은 순간, 한 번 더 참는 대신 멈춘 순간, 미뤄두던 한 문장을 꺼낸 순간,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민 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야. 시계는 그걸 기억하지 않지만 너는 기억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 시간을 더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의미를 하나 만들어보자. 그 한순간이 뭐여? 오늘을 그냥 흘러간 날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낸 하루로 바꿔줄 테니까. 이 영상에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해. 애들아 안녕. 오늘은 남들 앞에서 말할 때 왜 자꾸 횡설수설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이 또렷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많은 사람들은 말 재주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유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순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사람의 뇌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내용을 정리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준비 없이 말하면 생각은 앞서가고 문장은 따라가지 못해. 그 결과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순서가 무너지고 앞말을 수습하려다 뒷말이 붙으면서 횡설수설처럼 들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무엇부터 말하고 무엇으로 끝낼지를 먼저 정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딱 세 단계야. 첫째, 지금 말의 결론을 먼저 정하고, 둘째,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한 두 가지 설명하는 거야. 셋째,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강조하는 거야. 이 구조만 지켜도 말은 훨씬 정리돼 보이고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 쉬워져. 또 하나 중요한 건 말을 잘하려고 애쓰지 않는 거야. 대부분의 횡설수설은 잘 보이고 싶다는 압박에서 시작되거든. 전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말은 자연스럽게 짧아지고 속도도 안정돼. 결국 말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입을 여는 사람이야. 이 영상이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조금 덜 긴장하고 한 번 더 정리해서 말해볼 용기를 줬다면 그걸로 충분해. 구독과 좋아요 고마워.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돼.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보자. 애들아 안녕. 오늘은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향만 맡아도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를 알아볼 거야. 커피 향에는 로스팅 과정에서 생기는 수백 가지 향기 성분이 들어있어. 이 향들은 후각을 통해 곧바로 뇌의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변형계로 전달돼.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커피 향이 각성 수준과 주의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어. 특히 카페인이 없어도 각성될 거야 라는 기대 자체가 뇌를 깨우는 효과를 만든다고 해. 우리는 냄새를 단순한 향으로만 느끼지 않아. 향은 기억과 감정을 함께 불러오고 뇌는 그 신호에 빠르게 반응해. 그래서 커피 향을 맡으면 일할 시간, 집중할 순간이라는 신호가 켜지는 거야. 이건 조건화된 학습 효과이기도 해. 반복된 경험이 향과 집중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준 거지. 그래서 커피 향만으로도 마음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찾아와. 마시지 않아도 이미 뇌는 준비를 끝낸 셈이야. 작은 향 하나가 하루의 리듬을 바꿀 수도 있다니 말이야. 그러니까 집중력은 꼭 카페인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뇌가 받아들이는 신호에서 시작돼. 참 흥미롭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될 거야. 두 번 클릭 잊지 말고 또 보자. 애들아 안녕. 오늘은 아빠와 엄마가 아직 만나지 못한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볼게. 나의 이야기기도 해. 사실 말이야,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어느새 나의 전부가 되었어. 그리고 너는 그 사랑 안에서 아주 조용히 우리에게 와주었지. 너는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아직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는데 하루의 속도가 달라졌고 매일 우리는 너를 많이 불렀어.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마저 조금씩 달라졌어. 엄마는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나봐. 한 문장 한 문장 넘기면서 그 이야기들이 언젠가 너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책으로 많이 읽었어. 아빠는 밤에 조용히 배에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주었지. 너는 작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날마다 더 행복해졌어. 너의 작은 움직임을 보고 너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감동은 아직도, 그리고 아마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거야. 그래서 이건 확실해. 너는 태어나는 순간 사랑받기 시작한 게 아니야. 이미 기다림 속에서, 조심스러운 마음 속에서, 엄마 아빠의 애정 속에서 자라왔어. 밤하늘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작지만 분명하게 빛나는 존재가 되길 바라고 있어. 어두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방향이 되어주는 별처럼 자랐으면 해. 그러니까 언젠가 세상이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 와도 기억해도 돼.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누군가의 전부였다는 거야. 기억할 수 있지? 이 이야기가 조용히 마음에 닿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애들아 안녕.
오늘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는 1년 365일에 대한 이야기야. 왜 한 해는 365일일까? 이건 지구의 공전 때문이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움직임이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말하면 약 365.24일이야. 그래서 1년이 365일이 된 거야. 문제는 이 0.24일 시간으로 바꾸면 약 6시간이 남는다는 거야. 이걸 그냥 두면 4년이 지나면 하루 가까이 차이가 나고 계절이 점점 어긋나게 돼. 그래서 나온 게 윤년이야. 4년에 한 번 하루를 더해서 2월 29일까지 있는 해지. 다만 오차를 더 줄이기 위해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평년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만 다시 윤년으로 두는 규칙을 써. 이 윤년 제도를 처음 정리한 사람이 바로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야. 기원전 46년 그는 1년을 365일로 정하고 4년에 한 번 하루를 더하는 방식을 달력 제도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365일과 윤년은 사람이 편의로 만든 숫자가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를 달력에 맞춘 결과야. 이렇게 알고 나면 1년이라는 시간도 그냥 약속이 아니라 자연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의 계산이 쌓여 만들어진 단위라는 게 조금 다르게 들릴지도 몰라. 이 영상이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조금 더 이해하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해. 구독과 좋아요 고마워.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보자. 애들아 안녕. 오늘은 왜 새해 결심이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는지에 대한 뇌과학 이야기야. 많은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서 실패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우리 뇌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 변화를 좋아하는 영역과 익숙함을 지키려는 영역이야. 새해 결심을 세울 때는 변화를 담당하는 뇌가 잠시 주도권을 잡아. 그래서 갑자기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생활을 바꾸겠다고 결심하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뇌는 다시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해. 에너지를 아끼는 게 뇌의 기본 전략이거든. 그래서 큰 목표일수록 뇌는 그걸 위험이나 과부하로 인식해. 그 순간부터 저항이 시작되는 거야. 이때 중요한 건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뇌가 거부하지 않을 만큼 작게 바꾸는 거야. 하루 1시간 운동 대신 운동화만 신고 나가기. 매일 공부 대신 책 한 페이지만 펼쳐보기. 뇌는 작은 행동을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아. 그래서 저항도 훨씬 적어. 새해 결심이 오래가는 사람들은 의지가 강한 게 아니라 뇌를 속이는데 능숙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알고 나면 작심삼일은 실패가 아니라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일지도 몰라. 이 영상이 새해 결심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줬다면 그걸로 충분해. 구독과 좋아요 고마워.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돼.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보자. 올해에는 목표한 모든 것들을 이루는 붉은 말의 해가 되길 바랄게. 구독자분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에도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응원 부탁드려요. 애들아 안녕. 오늘은 제아의 종소리가 왜 33번 울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이 숫자는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되진 않아. 조선시대에는 밤 10시쯤 종을 28번 쳐서 통행금지를 알렸고 새벽 4시쯤 종을 33번 쳐서 통행금지를 해제했어. 이 새벽종을 파루라고 불렀지. 이 33번의 종소리에 맞춰 구성의 8개 생문이 열렸고 사람들은 다시 하루의 이동을 시작할 수 있었어. 그래서 종각은 단순히 종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기준이었고 그 중심에 있던 지명이 지금의 종각역으로 이어진 거야. 또 하나의 배경으로는 불교에서 말하는 33천 개념이 있어. 관세음보살이 33가지 모습으로 중생을 돕는다는 믿음과 연결돼 33이라는 숫자가 오래전부터 상징적으로 쓰여왔어. 이런 배경들이 겹치면서 오늘날에는 12월 31일 자정의 보신각에서 종을 33번 울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이어진 거야. 그래서 제아의 종 33번은 누군가를 기리는 숫자라기보다 시간을 넘기고 하루를 여는 방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에 가까워. 이렇게 알고 나면 연말에 울리는 33번의 종소리도 그냥 횟수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시간의 신호처럼 들릴지도 몰라. 이 영상이 제아의 종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해. 구독과 좋아요 고마워.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돼.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보자. 애들아 안녕. 오늘은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때 자주 놓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는 보통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면 무언가를 더 배우고 자격을 쌓고 정보를 더 모으는 걸 떠올려. 그래서 불안할수록 계속 더 하려고 해. 지식도 자격도 계획도. 하지만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대부분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이 너무 빠르게 바뀌기 때문이야. 그래서 문제는 무엇을 더 갖추느냐보다 무엇을 빨리 바꿀 수 있느냐에 있어. 미래를 대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야. 틀렸다는 걸 빨리 인정하는 능력이야.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과거의 선택을 지키는데 에너지를 쓰면 그건 준비가 아니라 고정이 돼. 차이를 만드는 건 예측력이 아니라 전환력에 가까워. 방향을 바꾸는 걸 실패로 보느냐 조정으로 보느냐에 따라 같은 변화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져. 그래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건 확실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계획을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조금 불안전하더라도 선택해보고 결과를 보고 다시 조정하는 태도.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맞다고 믿는 걸 끝까지 붙잡는 거야. 미래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조금 더 많은 건 맞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반응하는 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안정적인 자세랑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여유에 가까워. 이렇게 알고 나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말도 조금 다르게 들릴지도 몰라.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이 영상이 미래를 대비한다는 말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해. 구독과 좋아요 고마워.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돼.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보자. 애들아 안녕. 오늘은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기 쉬운 육아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는 흔히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그래서 가능한 한 오래 많이 함께 있으려고 해.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도 아이도 부모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럴까? 육아에서 시간은 그 자체로는 아무 변화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야. 같은 한 시간을 써도 누군가는 아이의 생각을 키우고 누군가는 그저 하루를 넘겨. 차이를 만드는 건 함께한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어디로 이어지느냐야. 아이를 성장시키는 시간에는 항상 공통점이 있어. 대화로 남고 습관으로 반복되고 아이 스스로의 행동으로 확장돼.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성장하는 거지. 반대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시간은 그 순간에서 끝나. 같이 있었지만 아이 안에 쌓이지 않아. 그래서 늘 아이 곁에 있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순간이 생겨. 부모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쌓이지 않게 흘러갔기 때문이야. 육아는 희생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야. 어떤 말로 연결되고 어떤 경험으로 남느냐에 따라 같은 한 시간이 아이의 자산이 될 수도 그냥 지나간 하루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알고 나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해줬다는 말도 조금 다르게 들릴지도 몰라.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아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영상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한 번이라도 다르게 바라보겠다면 그걸로 충분해.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돼.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보자. 애들아, 안녕? 오늘은 조금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야. 왜 소비를 줄여도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가난해진다고 생각해.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소비를 줄이는 거지.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비를 줄였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유는 간단해. 가난의 핵심은 지출이 아니라 흐름이기 때문이야. 소비를 줄이면 돈이 덜 나가는 건 맞아. 하지만 동시에 삶의 선택지도 같이 줄어들어. 배우는 데 쓰는 돈, 경험에 쓰는 돈, 시간을 벌기 위한 비용까지 전부 먼저 잘려나가거든. 그러면 기회가 줄고 선택이 줄고 결과적으로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 이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지키는 삶만 살게 돼. 안 쓰는 데는 익숙해지지만 늘리는 방법은 배우지 못한 채 말이야. 그래서 소비를 줄여도 가난해질 수 있어.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건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야. 줄여야 할 소비와 절대 줄이면 안 되는 투자는 완전히 다르거든. 이렇게 알고 나면 돈을 아낀다는 말도 조금 다르게 들릴지도 몰라. 가난을 벗어나는 시작은 덜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걸 배우는 거니까. 이 영상이 돈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넓혀줬다면 그걸로 충분해. 구독과 좋아요 고마워.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돼.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보자. 애들아, 안녕? 오늘은 우리가 쓰는 세계표준시에 대한 이야기야. 왜 세계표준시는 하필 그린위치일까? 단순히 영국이 강해서 정한 건 아니야. 물론 영향은 있었지만 이유는 조금 더 구체적이야. 19세기 배로 항해하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었어. 특히 경도를 계산하려면 기준이 되는 시간선이 필요했지. 당시 전 세계 배의 대부분은 영국에서 만든 해도와 항해 시계를 쓰고 있었고 그 기준선이 바로 그린위치였어. 이미 많은 나라가 그린위치를 기준으로 시간과 지도를 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1884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전 세계는 이미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기준을 공식 기준으로 하자는 쪽을 택해. 그 결과 그린위치가 세계 표준시의 기준선, 즉 본투 좌우선이 된 거야. 정리하면 이거야. 영국이 강해서라기보다 그린위치가 이미 가장 널리 쓰이던 기준이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알고 나면 우리가 쓰는 시간도 어느 날 갑자기 정해진 게 아니라 항해와 계산의 필요 속에서 자연스럽게 굳어진 약속이라는 게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몰라. 이 영상이 세계 표준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해. 구독과 좋아요 고마워.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보자. 애들아, 안녕? 오늘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는 1년 365일에 대한 이야기야. 왜 한 해는 365일일까? 이건 지구의 공전 때문이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움직임이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말하면 약 365.24일이야. 그래서 1년이 365일이 된 거야. 문제는 이 0.24일 시간으로 바꾸면 약 6시간이 남는다는 거야. 이걸 그냥 두면 4년이 지나면 하루 가까이 차이가 나고 계절이 점점 어긋나게 돼. 그래서 나온 게 유년이야. 4년에 한 번 하루를 더해서 2월 29일까지 있는 해지. 다만 오차를 더 줄이기 위해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평년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만 다시 유년으로 두는 규칙을 써. 이 유년 제도를 처음 정리한 사람이 바로 로마의 율리우스 칼사르야. 기원전 46년 그는 1년을 365일로 정하고 4년에 한 번 하루를 더하는 방식을 달력 제도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365일과 유년은 사람이 편의로 만든 숫자가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를 달력에 맞춘 결과야. 이렇게 알고 나면 1년이라는 시간도 그냥 약속이 아니라 자연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의 계산이 쌓여 만들어진 단위라는 게 조금 다르게 들릴지도 몰라. 이 영상이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조금 더 이해하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해. 구독과 좋아요 고마워.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보자. 애들아, 안녕?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어. 오늘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에 대해 사실은 잘 몰랐던 이야기를 해볼게. 크리스마스는 왜 하필 12월 25일일까? 사실 이 날짜는 예수의 실제 탄생일이 아니야. 초기 기독교 문헌에는 정확한 생애 기록이 없고 역사학자들도 특정 날짜를 단정하지 않아. 초기 기독교 문헌에는 정확한 생애 기록이 없거든. 당시 로마 제국에는 동지 즈음에 열리던 태양의 부활 축제가 있었어.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 어둠이 끝나고 빛이 돌아온다고 믿었던 날이지. 기독교는 이 날짜를 활용해 예수의 탄생을 기념했고 그게 지금의 크리스마스로 이어진 거야.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유독 빛이 많아. 트리, 전구, 촛불, 별 장식까지 이건 전부 어둠이 끝났다는 상징에서 시작됐어. 그럼 트리는 왜 생겼을까? 크리스마스 트리는 독일 지역에서 시작됐어.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상록수는 생명과 희망을 뜻했고 집안에 들여놓으면서 겨울을 버티자는 의미를 담았지. 여기에 사과를 달던 풍습이 나중에 장식불로 바뀌고 촛불은 전구로 바뀌면서 지금의 트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처음부터 지금 모습이 아니었어. 시대마다 의미가 더해진 날이야. 빛이 필요하던 시대에는 빛의 날이 되었고 희망이 필요하던 시대에는 희망의 날이 되었고 지금은 잠깐 멈추는 날이 된 거지.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가 함께 쉬는 몇 안 되는 날이 됐어. 결국 크리스마스는 기적의 날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해온 날이야. 이렇게 알고 나면 불빛 하나 노래 하나도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몰라. 오늘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괜찮아질 거야 라고 믿어온 날이니까. 이 영상이 크리스마스를 조금 더 이해하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해. 구독과 좋아요 고마워.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보자.